땡큐. 자, 우리 민지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촬영되게 하는 이 감사하고 우리 PD로 유명하게 PD로 알겠지? 큐 해주면 선생님이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속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신기하지? 연속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아마 그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거나 아니면 다음 단원에 조금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게 돼. 그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미적분원에서 여기까지가 좀 어렵고 나머지 이제 미분 들어가고 그래프 좀 그릴 줄 알면 선생님도 잘 설명해 줄 텐데 그럼 그다음부터 좀 걷어먹는 거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미적분원은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연속을 영어로 하면 뭐죠? 연속. 우리 오락실 가면 그 있잖아. 계속 하려면 동전을 넣어라 할 때 to be, continue, 그지? 계속 하려면 동전을 넣어라 하는 것처럼 이 연속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continue고 쉽게 말해서 함수가 계속 끊기지 않고 그려지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니네 머릿속에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함수 중에 끊기는 함수가 있었냐? 아예 무리함수처럼 여기서 시작하면 계속 거기는 이어지잖아, 그지? 근데 함수가 가다가 끊기는 거 있었어? 유리함수 있었어,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잖아, 그지? 쭉 가다가 끊겼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지? 또 없나? 가우스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 한번 본 적 있을 텐데 그럼 그것도 이제 끊긴 함수 그래프고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배웠던 여태까지 함수들을 보면 함수가 끊기는 게 사실 어려워.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함수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물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내 눈으로 보면 되잖아. 아, 저게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게 끊기나 안 끊기나를 확인하는 방법. 자,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이 함수의 연속 단원이라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올류 볼게. 올류 보면은 자,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연속이랑 상관없이 그냥 어떤 그 x값의 범위를 부등호가 아닌 약간 가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이 이게 양쪽에 둘 다 는이 있는 경우 얘를 우리가 이제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얘를 나타낼 때 요렇게 기호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가우스는 아닌 거야. 알겠지? 봐. 이 안에 숫자 하나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 수의 정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는 건데 마치 좌표처럼 A, B인데 가우스 기호 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그 X값의 범위를 얘기한다는 거고 그럼 이게 되게 진짜 점처럼 생겼잖아. 그지? A, B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 앞에 뭐라고 정냐면 구간 A, B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는이 없는 이런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는이 없을 때는 걔를 둥그란 돌가미로 가로로 묶어주게 된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한쪽에 는이 있고 한쪽에 는이 없는 구간도 있잖아. 그 예를 들어 뭐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아요. 그럼 이거를 어떠한 기호를 이용해서 구간을 표현한다면 는이 있는 쪽은 각지게, 는이 없는 쪽은 둥글게. 자, 요렇게 써놓으면 아 이게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는 뜻이구나. 지금부터 이제 이런 기호를 좀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해.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건 뭐 특별히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그래서 x가 a보다 작은 쭉 어떤 양쪽 오른쪽 끝이 정해지지 않은 예를 들어 3보다 큰 쭉 이렇게 예를 들어 수직선상에서 3보다 큰 이 모든 수를 그럼 구간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왼쪽 경계는 3이라 적어주고 오른쪽은 무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무한대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무한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각지지 않게 이렇게 가로 이렇게 둥근 가로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 무한대 옆에 가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 바로 전까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구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되겠냐? 자, 이거는 근데 사실 연속이랑 크게 상관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럼 바로 이제 밑에 있는 연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학이라는 게 모두 사실 정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차차 알아가면 되는 거고 x는 a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건데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수학적으로
x는 a에서 연속이라 한대. 이거 세 가지 조건을 지금부터 표시를 해둘게. 자,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만이라도 위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연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볼게. 야, 다시 한번.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프 못 그리겠지. 그럼 이걸 확인하라고. 자, 첫 번째. x가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고, 그럼 함수값이 없는 함수도 있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함수 fx가 예를 들어 x 빼기 1분의 1이야. 1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 없지.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하겠니? 자, 두 번째. 자, x가 a에서 극한값 존재한다. 여기다 적어둘게. 아, 리미트 x가 a에서의 좌극한과, 즉 x가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좌극한과 x는 a를 기준으로 a보다 큰 쪽, 이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우극한이, 자, 리미트 x가 a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지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다른 값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그래프가 연속될 수가 없겠지. 끊어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하고, 그래서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근데 그것도 같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x가 레알 a일 때, 정말 a일 때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a야. 여기서 연속이 되려면 내 바로 전, 니네 입장에서 보면 a에서 좌극한, 그치? 함수값, a에서 함수값, 그 다음 우극한, 이것이 모두 다 같아져야지만이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 세 가지는 니네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냐? 그러면은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조건 중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건 불연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 함수가 쭉 가다가 빵꾸 뽕 뚫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대. 그래프가 도도도도도 x는 a 되고, 이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조건에 위배돼서 연속이 아닐까? 2번.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다르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사이는 불연속이야. 물론 선생님 그래프 끊겼는데요? 그건 나도 아는데 불연속인 이유를 굳이 설명하라고 한다면 하는 거 나와. 자, 여기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불연속인 이유가 같은 것끼리 못 가봐라. 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지.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 만약에 함수가 쭉 가다 빵꾸 뽕 뚫리고 쭉 가는데 함수값이 5리알이라고 해. 이게 이렇게 싼 거야, 그지? 자, 얘는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불연속이 되는 거지? 3번. 극한값 존재해. 함수값 존재하지? 되게 다를 뿐이야, 그지? 자, 이건 3번 조건에 의해서 불연속이 되는 거고. 알겠냐?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아닌 경우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우리는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냐? 극한값은 인간 뚫리는 거. 그치, 2점의 y좌표고, 우극한은 2점의 y좌표고, 함수값도 2점의 y좌표고. 3번도 틀린 거 아니에요? 3번도? 3번 같은 경우는 함수, 그러니까 2번이 틀리니까 3번은 볼 것도 없는 거야. 1번, 2번 만족한다 했을 때 그 다음 사실은 3번을 보는 거야. 극한 있고 함수값 있고, 그럼 그게 있는데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3번도 물론 맞진 않지. 근데 이거는 아예 그 애초에 2번에서 탈락, 3차에서 탈락했다고 보기는 힘든 거지, 그제? 이해되겠지? 자, 이런 게 바로 함수의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자, 밑에 있는 내용도 계속 보도록 하자. 미주 쳤냐? 미주 쳐? 알겠지? 요거 중요하니까 체크해두고 별표. 자, 밑에 있는 함수의 불연속이라 해서 불연속은 연속이 아닌 상황을 불연속이라 하고,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얘를 뭐 구간에서 연속 또는 구간에서 연속 함수라고 한다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것도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케이. 자, 밑에 2번 가로 4번에 아니다. 자, 뭐 이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연속함수 성질. 자, 일단은 연속함수 성질 3번에 보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되는데 못 되는 경우 안 된다. 야, 나눌 때 분모가 0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지만 않으면 나눠도 연속이 돼. 간단한 예를 들게. 야,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알지? 우리 1차 함수니까 연속이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함수 연속이야, 연속 아니야? 연속이지? 근데 이거 분모형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얘는 연속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속인 함수로 나누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아니란다면 나눈 함수도 연속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4번이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얘는 무조건 연속이구나. 적어, 이런 거 다. 연속이란 얘기구나. 자, 연속의 개념은 너무나 단순하죠.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자, 이게 연속을 판단하는 유일한 어떤 성질이 되고, 그럼 최대 최소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는 모르겠어. 왠지 한번 중간에 끊고 갈 것 같으니까 이건 그때 한번 끊고 갈게. 대신 오른쪽 밑에 공간이 좀 많죠. 오른쪽 공간에 많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경험상 여태까지 지켜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함수들이 연속이잖아, 솔직히. 그럼 이 단원에서는 잘 들어, 인위적으로 함수가 불연속이 되게끔 조작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걸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가장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들을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 내용들을 오른쪽 밑에 그 넓은 공간에 차곡차곡 정리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이거 선생님 원래 내 교재거든. 선생님도 원래 내 교재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 학원은 원래 온류만 써야 되기 때문에 온류를 쓰지만 선생님 교재가 있습니다. 원래 출판은 하진 않았지만 교재가 있어. 학원에 쓰는 교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차곡차곡 정리를 해줘. 그래서 이것만 니네가 잘 이해하면 연속도 거저 먹는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불연속에 대한 가능성. 첫 번째, 자, 구간이 나눠진 함수.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 구간이 나눠진 함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 구간이 x가 1보다 작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야, 우리 보통 함수는 다 같은 함수를 쓰지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잘 쓰진 않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 함수식이 3x제곱 마이너스 2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a일 때, 자,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차근차근 들어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1뿐이야. 1보다 작을 때는 나름대로 지네끼리 연속인 함수잖아. x가 1보다 클 때도 나름대로 지네도 연속인 함수잖아. 그럼 얘네들이 불연속일 수 있는 가능성은 x는 1을 기준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1에서만 연속이면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 볼 수 있겠지. 내가 지금 하는 게 이해가 되겠니? 그러면은 얘가 x가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 가지를 확인한다 그랬어. 자, 바로 옆에 놓고 한번 가볼게. 자, 연속이 되기 위해선 함수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같아야 된다고 했었지. 그럼 물어볼게. 좌극한은 위의 식과 아래 식 중에 어떤 걸 이용해서 써야 돼? 좌극한. 좌극한은 위의 식하고 아래 식 중에 어떤 식을 써야 돼? 위의 식. 왜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그럼 1에서의 좌극한을 약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넣자. 얼마니? 3 빼기 2니? 그럼 1에서의 함수값 한번 조사해볼까? 1에서의 함수값은 위아래 중에 뭐 집어넣어야 돼? 밑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지. 근데 1 집어넣어주면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1에서의 우극한, 지금 나 약식으로 표시하는 거야.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이걸 다 해야지.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 fx는 뭘까요?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맨날 그럴 시간 별로 없거든. 그래서 바로 1에서의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이렇게 삼총사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에서 1에서의 우극한은 뭐지? 1보다 약간 클 때지. 그럼 밑에 거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된다. 자, 뭐 이 둘은 이미 같네. 그래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되므로 얘네들은 이미 같잖아. 그래서 뭐가 같아야 된다? 3 빼기 2가 마이너스 2 더하기 a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므로 a 값이 3이 돼야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될 수 있다. 자, 구간이 나눠진 함수.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구간이 나눠진 함수라는 것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근데 그 불연속 가능성을 이겨내고 우리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그냥 1 대입한 게 같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1 대입한 게 같다라고 해서 그냥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좀 편히 생각한다라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뭐냐면 사실 구간이 나눠진 함수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이름을 좀 찍어야 이게 뭐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함수의 그 우리 극한에서 미정계수 결정했던 그 문제랑 약간 유사한 스타일인데 이렇게 정의하는 함수도 있거든. 자, fx가 어떻게 돼 있냐면 뭐냐면 자 볼게.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에 근데 이거는 x가 1이 아닐 때 근데 a야 이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서 이거는 x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 숫자라면 근데 그 숫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모든 실수 중에 한 실수 빼고 나머지 함수와 함수값 하나가 주어지는 이런 상황의 경우 자 이런 건 그러면 과연 또 어떻게 연속이 돼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 자 극한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1이 아니면서 다가오는 거라 했지? 그럼 물어볼게. 극한 갖고 할 땐 위에 거 쓰니 아래 거 쓰니? 극한 갖고 할 땐 위에 거를 사용합니다. x가 정말로 1일 때 함수값을 쓰면 뭘 씁니까? 얘를 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정석적으로 써볼게. x가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선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쏘리 버섯을 쓰면 안 되지. 자 fx의 극한값과 x가 정말로 1일 때 함수값이 일치해 줘야 되는데 자 극한이라는 건 x가 1이 아니면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가 1이 아닐 때씩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x가 정말 레알 1일 때 함수값은 얼마? a 그러므로 a 값이 얼마? 2일 때 이거 뭐 약분하고 대입하는 거 뭐 1도 아니니까 그치? 인수분해 하면 x 더하기 1이고 1 집어넣어주면 a는 2가 돼주겠지? 자 제목을 뭐라고 적을게 좀 애매한데 하여튼 뭐 이런 함수들 사실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왜 이렇게 함수값 극한값 존재하는데 그 왜 뽕 하고 내려온 거 있지? 그렇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자 특정 숫자와 그 숫자가 아닐 때로 나눠지는 자 혹시 이 설명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괜찮겠니? 자 이런 거 한 3, 4개 정도 더 적을 거야. 3, 4개 정도.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 이름 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정할까?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 원래 구간을 나누는데 이 구간이 나눠진 함수에 사실은 있는 두 가지 케이스라 그럼 구간이 나눠진 함수의 1번, 구간이 나눠진 함수의 2번이라고 적어두자. 자, 구간이 나눠진 함수의 1번, 구간이 나눠진 함수의 2번. 자, 요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두 번째 뭘 설명할 거냐면 x, n승을 포함하는 함수 포함하는 함수야. x, n승을 포함하는 함수 x, n승을 포함하는 함수 자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데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x 2n승에 더하기 이게 근데 여기 얘가 약간 애매해서 잠깐만 그러니까 얘를 안 적어놨어. 그냥 이제 발차기죠. 자 이런 게 다 그거죠? 그죠? 이런 게 다 그겁니다. 라이브의 묘미죠. 수작 부리지 말라고. 자 볼게. x 2n승 더하기 1분의 x에 2n-1승에 더하기 ax에 더하기 b 볼게. 자 보겠습니다. 이거 비는 좀 잠깐 꺼야겠다. 그냥 끄는 게 낫겠어. 자 xn승을 포함한 함수라 해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다뤄봤던 사실 주제들인데 4개 들어봐. 자 일단 원칙은요 경우를 4가지로 나눠 생각하는 게 원칙이야. 왜 그러냐면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영향을 받는 친구가 요거 2개밖에 없어. 그잖아?
근데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거 겁나 커지잖아. 근데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거 사라지잖아. 그렇잖아, 그제? 그래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첫 번째, 만약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로 한다면 이 녹색 사라지겠지? 건우야, 이거 사라지지 않겠냐? 예를 들어 x가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은 경우에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사라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멸종되고 그럼 분모 1밖에 안 남으니까 이때 함수 fx식은 바로 뭐가 되냐면 ax에 더하기 b가 되게 된다고. 함수식이 ax 더하기 b.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간이 나눠진 함수처럼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동의하냐? 계속 진행할게. 그럼 두 번째, 만약에 x의 절대값이 1보다 커. 겁나 커지지? 겁나 커지지? 어떻게? 나머지를 무시할 정도로 겁나 커지지? 그러니까 이게 2차식이고 이거 1차식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제? 그럼 이제 나머지가 다 없어집니다. 근데 원칙상은 어떻게 돼? 분모 분자를 x의 2n승으로 나눠주는 게 원칙이긴 해. 그래서 리미트, 일단 원칙으로 한 번만 하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분모 분자를 x 2n승으로 나눠주면 여긴 x분의 1, 그다음 여긴 ax인데 x의 n승분의 1 더하기 x의 n승분의 b에 그다음에 1 더하기 x의 n승분의 1.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건데 왜냐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거의 역수는 절대값이 1보다 작고 어차피 이 친구 사라져서 남는 건 누가 남게 된다? x분의 1이 남게 된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하게 하자 그냥. 야,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잖아? 겁나 커. 2차식처럼 나머지가 1차식 상수항인데 이게 겁나 큰 거야. 그래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냥 이거 나머지를 다 지워버려. 그럼 가만히 보니까 분모 분자 비교했을 때 밑에 x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지. 그래서 x분의 1 이렇게 와야 돼. 이과라면. 오케이? 자, 우리가 수열액한 데도 한번 간단히 설명했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뭐 아니면 도야.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사라지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얘만 남고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자, 이게 바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의 함수식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x가 만약에 1이야. 즉 f1을 구해보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니? 그죠? 자, 네 번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인 f-1을 조사해보면 짝수번 곱한 건 1이 되니까 분모는 2, 1 더하기 1이라 쓰지 뭐. 1 더하기 1. 이거 홀수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에 더하기 b. 자, 이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지금 함수를 표현해 본 거야. 좀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정리해서 수직선상의 일봉 유연하게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 텐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면 연속도 거저 먹는 걸 했다. 자, 간다. x의 절대값 1보다 작은 이 구간은 말이지 함수식이 ax 더하기 b라 했고 x의 절대값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과 사이에서는 함수식이 ax 더하기 b라 했고 x의 절대값 1보다 큰 1과 마이너스 1의 바깥쪽에선 함수가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말로 x가 딱 1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얘기를 했고 x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에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네. 결론을 차례야. x가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를 조사하면 되는데 자,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함수에 집어넣어야 돼? 1보다 작을 때는 1, 2, 3, 4번 중에 어떤 거에 대해서 돼? x가 1보다 작대 조금. 그럼 1, 2, 3, 4번 중에 몇 번? 1번. x가 1보다 작을 때. 집어넣어봐, 1을. 넣어봐. 그거 얼마야? a 더하기 b야. x가 정말 레알 1일 때 얼마야? 1일 때. 이거지?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지. 그지? 정말로 1일 때. 그 1보다 클 때는 어디다 집어넣어? 몇 번에? 몇 번? 1, 2, 3, 4번 중에 몇 번? x가 1보다 좀 커. 2번이지? 넣어봐 얼마야? 1이지? 이게 다 같아야 되거든? 근데 희한하게 얘랑 같다 하나, 얘랑 같다 하나, 얘랑 같다 하나 다 a 더하기 b가 뭐가 되게 된다?
1이 된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냐? 그럼 두 번째.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볼게. 왜냐면 이거는 1하고 마이너스 1 아니면 연속이 무조건 되겠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나눠주지. 그 나머지 구간에서 나름대로 지네끼리 연속이라고 다항함수가 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과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따져야 돼, 지금 내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과 마이너스 함수값과 마이너스 우극한. 동준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몇 번 함수? 좀 어려울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몇 번? 2번. 맞아.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 마이너스는 작아. 마이너스 1.1 같은 거. 2번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자, 정말로 x가 마이너스 1 때 함수값 얼마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야. 자, x가 마이너스 약간 커. 1번이지? 넣어봐.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지? 근데 이것도 셋 다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랑 얘랑 같다 하나, 얘랑 얘랑 같다 하나, 얘랑 얘랑 같다 하나 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라는 결과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a는 1, b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래야 얘가 연속이 됩니다. 조금 어렵지? 근데 나중에 좀 연습하다 보면 숙달된 조교로 우린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은 좀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그냥 우린 요것만 할 거야. 요것만 딱 보는 거야. 1보다 작어. 그럼 누가 없어질까? 누가 남을까? 그것만 집중해서 보면 되거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나중에 요것만 합니다. 핑크랑 노랑만 합니다. 식을 나누지 않고. 하나만 기억할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거 사라져. 알겠지?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가 사라져. 알겠어? 자, 그것만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두 번째 xn승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그럼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무한 등비급수. 그냥 등비급수라고 하면 적어요. 등비급수. 뭐 적은 사람은 적어도 돼. 교육과정 따라 좀 약간 표현법이 다른 거니까. 자, 세 번째 보면은 등비급수를 이용한 함수야. 등비급수를 이용한 함수. 등비급수를 이용한 함수. 자, 등비급수를 이용한 함수는 어떤 함수들이 나오게 되게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난 니네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가볼게. 자, fx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k는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x m승의 이렇게. 자, 1 더하기 x 4승의 k 빼기 1승이 수렴하기 미쳤어. 미안해. 자, 연속 m의 최소값. 자연수 m의 최소값. 자,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빡셀 수 있는데 니네는 충분히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꼼꼼히 한번 설명해 볼게. 야, 등비급수 공식 뭐지? 등비급수 공식 1 빼기 모분의 응이잖아. 1 빼기 r분의 a. 그래.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이게 등비급수의 공식이지? 근데 등비급수의 공식이 1 빼기 r분의 a이기 때문에 공비가 1이면 이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공비가 1이면 쓸 수 없겠지 당연히? 분모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먼저 얘를 나열을 좀 해볼게. k 대신에 1 대입하면 분모 1 되니? 도와줘. k 대신에 1 대입하면 분모 1 되니? k 대신에 1 대입하면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니까 분모 1 되지? 그래서 k 대신에 1 대입한 건 xm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x 4승의 xm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x 4승의 xm제곱인데 밑에는 2개 더하기 땡땡땡땡땡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될 거야. 그지? 어려운 거 아니까 한번 잘 잡아봐. 이거 좀 지울게. 오른쪽 다 적지? 초항이 xm승인가? 자, 얘를 보면 초항이 xm승이고
공 B가 1 더하기 x 4승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계속 곱하고 있잖아, 분모에. 그제? 곱하고 있잖아. 물어볼게. 공비가 어떻게 하면 1이 되지? 공비가 어떻게 하면 1이 되지? 그 x가 0이면. 그래서 이거는 네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나눠 생각을 해야 되냐면 x가 0일 때와 생각 좀 졸려. 자, 등비급수의 공식을 사용할 수 없을 때와 x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가 되겠냐? 자, 쉬운 것부터 할게. x에 0 넣으면 이거 얼마야? 첫 번째 항 0이지? 여기다 x 대신에 0 넣으면 얼마야? 0이지? 0, 0, 0, 0, 0 계속 더하지? 그래서 x가 0일 때 레알 함수값 0입니다. 근데 x가 0이 아니면 뭘 쓸 수 있다? 등비급수 공식을 쓸 수 있다. 등비급수 공식을. 나 뭘로 시작하니? xm승으로 시작하는데 너 뭐 곱하고 있니? 1 더하기 x 4승분의 1을 곱하고 있죠? 간단히 하는 건 따로 할게. 간단히 하는 건. 과정은. xm승을 1 빼기 1 더하기 x 4승분의 1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1 더하기 x 4승을 분모 문자 곱해주게 되면 xm승에 1 더하기 x 4승 1 더하기 x 4승 빼기 1 지금 내가 계산한 거 좀 이해가 되나? 1 더하기 x 4승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한 거야. 보여? 그럼 1 사라지지? 1 사라지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되게 되냐면 x 4제곱분의 x m제곱에 1 더하기 x의 4제곱. 자, 이게 x가 0이 아닐 때 식이 되게 되는 거야. 야, 이게 각 유형별로 좀 어려운 걸 살펴보는 거야. 이것만 좀 힘들더라도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껌이야. 그냥 껌이라고, 그냥 껌. 자, 물어볼게. m이 1이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제? 그럼 이 문제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야, 리미트 하나 남았어? 이거 하고 이제 가우스만 하나 하면 돼.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 4승분의 x m승에 1 더하기 x 4승이라고 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거든? 자, 물귀신 잘 떠올려봐. 나만 0이 될 수 없다. 그럼 잘 떠올려봐. 봐봐. m이 일단 최소 자연수라 했으니까 m이 1이야. 극한값 0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m이 1이면 말하지 말고 머릿속에 생각해봐. m이 1이야.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말하지 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m이 1이야? 그 약분이 되겠지? 그지? m이 1이면 약분 되겠지? 승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m이 1이면 자, 발산 m이 1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약분 되고 밑에가 x 3승에 위에가 1 더하기 x 4승 되지. 자, x에 0 대입하면 분모만 0이 되지. 발산이야. 최소 약분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럼 m이 4야. 자, m이 4면 발산을 안 해? m이 4면 발산을 안 해? 민지야, m이 4면 이거 극한값 얼마일까? 1이겠지. m이 4면 약분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0 넣으면 뭐야? 1이지. 깝이. 아, 0이 안 됐네. 그럼 m이 5야. m이 5면 어떻게 될까? 0이 되겠지. 정리해줄게. m이 4잖아? x 4승분의 x 4승에 1 더하기 x 4승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1이 돼버린다고. 약분되고 0 넣으면 1이 된다고. 근데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4제곱분의 x 5제곱 곱하기 1 더하기 x 4제곱이면 약분이 돼도 하나가 남고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겠지? m이 5면?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5가 정답이 된다. 자, 요게 등비급수를 이용한 함수야. 보통은 그냥 이거 수렴하니 발산하니 정도만 물어봐. 이게 이 유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야. 자, 혹시 지금 이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얘기를 해줘.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잘 모르겠는데.
아,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니, 등비급수를? 그것도 좀 어. 그냥 전반적으로. 등비급수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해도 되지? 등비수락 공식인 A 1 빼기 R의 1 빼기 R의 n승에서 등비수락 공식에 R의 절대값 C보다 작으면 얘가 사라지지?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 C보다 작은 것들을 계속 더해 나가게 되면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1-R분의 A라고 해서 뭔가를 계속 곱해 나가는 놈들을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알겠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 공비가 1이면 쓸 수 있니 없니? 공비가 1이면 분모가 내가 못 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일단은 나열을 좀 했고, 그래서 이게 초항이고 이게 공비라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야. 알겠어? 근데 불안한 거야, 지금 공비 1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비가 1이 되는 x값이 0이지? 네. 공부가 1이 되면. 이게 1이 되는 x값. 공비가 1이면 공식을 못 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1이 되는 x값은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x가 0이면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니까 그냥 대입해서 함수값 구한 거야. 근데 x가 0이 아니면 공비가 1이야, 1이 아니야? 1이 아니지. x가 0이 아니면 얘가 1이 될 수 없잖아. 아닌가? 네. 이게 는일 하면 넘어가면 x가 0일 때가 유일하게 얘가 1이 되는 x값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x가 0이면 공식 못 쓰니까 함수값으로 구한 거고, 근데 x가 0이 아니면 공비가 1이 아니니까 얘를 정의할 때 등비급수 공식을 사용을 한 거고. 어때?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겠어? 그 1 더하기 x 제곱 거의 공비에서 1을 해서 0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공비가 1이면 문제 되니까 이거 는 1을 푼 거야. 그럼 넘어가면 1은 1 더하기 x 4승이잖아. 그러니까 x가 0이면 공비가 1이 돼서 공식을 못 써요. 네. 그래서 x가 0인 건 따로 그냥 계산을 한 거야. 그냥 넣어서. 이 함수에 x에 그냥 0을 넣어서 0 넣었더니 얘도 0이지? 1분의 0? 1분의 0. 그러니까 x가 0일 땐 그냥 0. 근데 x가 0이 아니면은 공비가 1이 아니니까 공식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는 공식을 쓴 거야, 지금 이게.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을 쓴 거야. 정리한 게 이건 거고. 이 식을 번분수로 정리한 게 이 식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된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 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식을 나눴는데, x가 연속이 되려면 0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니까 0에서의 함수값인 0과 0에서의 극한값은 요걸로 구해야 되잖아, 그제? 0에서의. 네. 그러니까 극한은 0이 아니면서 가까이 오는 거니까 우리 방금 했던 문제인데 그 구간이 나누는 함수 두 번째 거. 0이 아닐 때는 이걸 쓰고 0일 때는 이걸 쓰고. 0이 아닐 때의 극한값. 이 식을 이용한 극한값과 0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m 대신에 여러 가지 자연수를 대입하다 보니까 4까지는 안 됐는데 5가 될 때부터 극한값이 0이 되어버렸다. 이해되겠어? 최소 자연수는 5다.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니까 딴 친구들도 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좀 이해 잘 됐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가우스를 포함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냐 좀? 아, 이거 아직 못했어? 그럼 저 왼쪽은 좀 지워도 되겠어? 오케이. 자, 요거하고 잠깐 좀 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잠깐 한 5분만 쉬고 나머지 시간 동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아주 쉬워요, 진짜. 진짜. 원래 좀 하드하게 해야 돼. 선생님, 얘 스노보드 잘 타니? 스노보드? 잘 타? 스키캠프. 스키 타, 스노보드 타? 아, 스키 타니? 선생님 스노보드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스키는 몇 번 타봤고 이 친구가 스노보드를 되게 잘 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욕이 부리는 거 있지. 그건까지 할 정도로 엄청 그 스노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막 지가 타면서 막 촬영도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왜? 그 뭐야 이거 무슨 뭐더라 그거 막 하여튼 지 헬멧에다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지 하는 거 막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에 올려주는 되게 잘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야 스노보드 좀 한번 가르쳐줘. 한 번 가봤거든 스노보드. 그 후로는 안 갔는데 걔가 일단은 네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일단 한번 타보래. 중국자 코스로 바로 올라갔어. 중국자 코스로 바로 올라갔어. 스노보드 처음 타는데 움직이는 법도 모르고
멈추는 것도 모르고 한 번 내려다 1시간 걸렸거든. 한 죽을 고비 한 3-4번 걸치고. 근데 그 두 번째부터 바로 텄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걔가 하는 게 약간 스파르타 교육이지. 엄청 빡세게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게 무난해지는 거. 처음에 내려가는데 이게 멈출 줄 모르니까 앞에 사람이 멈출 줄 모르니까 그냥 납법해서 전방 납법 그냥 진짜로. 방금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계속 내려가면 쟤는 다치는데. 그럼 내가 그냥 넘어져야지. 그냥 넘어졌어. 내가 인위적으로 그냥 하고 넘어졌어. 죽겠는 거야 아주. 그럼 투덜투덜 대면서 벗고 내려갈까? 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어떻게 내려갔어. 근데 한 2-3번 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재밌게 타겠더라고. 내가 스스로 타겠더라고. 아 이게 하다하게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4번째. 자, 가우스를 포함한 함수. 포함한 함수. 자, 느낌은 이런 거죠? 가우스 안에 fx가 들어간 이런 경우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니네가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되는데 가우스는 편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버림인가? 0.8이라는 소수를 부분을 갖고 있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게 가우스 아닌가? 버림이지 버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가우스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살짝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 되는지. 이거는 연속이 되고 싶어요? 불연속이 되고 싶어요? 그 문제가 아니야.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만 잘 조사해주면 되는데 가볼게. 자, 이건 예를 드는 거야.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y는 1 접하는 거야. y는 1 그다음 여기는 y는 2 여기 y는 3이야. 자, 그러면 이 중에 그 가우스를 씌웠을 때 불연속이 되는 그 x값이 누굴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 밑에 0이 있겠지만 잘 봐. 이 x좌표보다 약간 작은 거 집어넣어서 정수분 구하면 0이겠지. 근데 이거를 집어넣어서 정수분 구하면 1이겠지. 쉽게 말해 함수값은 1이겠지. 우극하는 1이겠지. 그러니까 이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겠지. 아니 왜? 이거보다 조금 작으면 0.999밖에 안 나오니까 정수분 구했을 때 0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다시 일단 y는 0이라고 적어볼까? 요점 볼게 요점. 자, x가 이거보다 약간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1보다 작단 말이야. 정수분 구하면 0이지. 자극한 0이야. 잘 기억해도. 함수가 1. 정수분 1이지. 1.1 나왔네. 정수분 1이지. 그럼 이때 함수는 불연속이 되겠네. 얼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불연속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마찬가지겠지? 이거 조금 예를 들어 이게 2면은 2보다 약간 작은 거 집어넣으면은 1.9, 2, 2.1. 그럼 정수분 구하면 얘도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해가 되냐? 야, 얘 보자, 얘.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거의 좌표가 예를 들어 알파인데 그럼 알파에서의 좌극한이나 우극한은 정수 부분 구하면 2 아니야? 왜냐면 3에 도달하지 못한 2.99 뭐 이 정도니까 알파에서의 극한은 정수 부분이 2겠지. 근데 정말로 알파에서의 정수 부분은 3이겠지. 그래서 이때도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원리로 이런 점들에선 다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겠냐? 근데 얘 한번 보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의 x값이 베타야. 베타의 좌극한의 정수 부분 얼마야? 베타보다 약간 작은 걸 집어넣은 함수값의 정수 부분 얼마야? 1이지. 베타보다 약간 큰 거 집어넣은 거의 극한값 얼마야? 1이지. 베타를 집어넣은 거의 정수 부분 얼마야? 1이지. 자, 가우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꼴일 때 fx가 정수 일 때 불연속이 되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약간 표현들이 좀 약간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로 볼록하게 접하는 경우는 제외.
연속. 그래, 연속. 자, 정리해줍니다. 자, 상당히 고급적인 사실은 얘기인데 그 결과가 정수가 될 때마다 계속 불연속이 된다. 자, 니네가 근데 살짝 좀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기호로 두 가지만 쓸 텐데 그림과 함께 적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리미트 x가 베타를 갈 때 fx의 정수 부분은 얼마? 1. 근데 f 베타의 정수 부분도 1이므로 베타에서는 이놈이 연속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알파인데 리미트 x가 알파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 알파의 정수 부분 얘는 얼마냐면 2인데, 왜냐면은 얘가 진짜로 알파가 아니거든. 알파 근처 숫자니까 정수 구하면 떨어져가지고 2 된단 말이야. 근데 정말 f 알파의 정수 부분을 구하면 얘는 3이 되기 때문에 알파에서는 불연속. x는 베타에서는 연속. 이 얘기죠. 나머지 정수는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불연속이고. 그래서 특정한 범사 상에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정수 범위 되는 것만 조사해주면 돼. 자, 이게 바로 연속 불연속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근데 개념 설명할 때 그냥 한 5분이면 설명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그냥 설명을 할게. 최대 최소 정리하고 나머지 사이값 정리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끊은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정리해줘.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이게 다야 거의. 이거 외의 형태를 띠면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를 선생님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수학을 하면서 선생님 학생 때부터 이거 외에 다른 형태를 띠면서 불연속이끔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 자, 우리 개념 정리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 풀이 할 때는 너네가 충분히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근데 그래프 나오는 거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프. 네, 그것만 딱 마스터 해주면 동준이, 건우. 내가 원래 이름 진짜 못 외우는데 어떻게 두 명은 금방 외웠네. 진짜 못 외우거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름을 잘 못 외우는 애가 있어. 지금 한 3주 됐는데 한 명 못 외웠더니 애가 삐져가지고 왜 나만 못 외우냐 막. 오창석. 그래, 오창석. 보고 있나 오창석. 오창석. 한 친구만 이름 내가 못 외워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보자. 뭐냐면 최대 최소 정리는 구간이 폐 구간이면 최대 최소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개 구간이잖아. 홀 이런 거 말고 열린 구간, 는이 없는 구간. 예를 들어 구간이 이렇게 열린 구간이면 얘를 최대값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열린 구간, 개 구간인 경우는 그 범위 안에 최대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볼까? 개 구간, 왼쪽도 색칠돼 있고 오른쪽 색칠돼 있는 개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이라 지금 돼 있죠? A부터 B까지 구간.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면, 그리고 양쪽이 빵꾸 뚫려지 않고 색칠돼 있는 폐 구간, 닫힌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고, 얘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되는 거고. 자,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 3년 전까지를 얘를 뭐라고 불러면 중간값 정리라고 불렀어. 3년 전까지는 수십 년 동안, 50년 동안 중간값 정리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 니네도 그렇게 배웠니? 중간값 정리? 왜? 기본쌤이 이렇게 혹시 설명해 주셨어? 아닌가? 자, 중간값 정리라고 하고 좀 오래 사는 선생님들은,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좀 바뀌면서 얘를 사이값 정리라고 바뀌었는데, 쉽게 말해 이거야. 동준이 지금 키가 혹시 얼마야? 171? 170. 고2인데 170이고. 그럼 중2 때는 얼마였어? 160. 167?
안타깝군요. 3년 동안 우리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미안해. 농담이고. 야, 중2 때하고 고2 때 사이에 네가 키가 168인 적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그래 키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헉 하고 이렇게 늘지 않잖아. 근데 혹 하고 느는 이 순간도 168이 딱 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제?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중간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 무슨 얘기냐? 함수가 있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A와 B에 대해서 FA와 결과가 다른데 어떤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A에서의 함수값 FA와 B에서의 함수값 FB 사이에 적당한 숫자인 Y는 K를 설정한다면 K가 함수값이 될 수밖에 없는 적당한 시기가 A하고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바로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건 밑에 나와 있는 사이값 정리의 방정식의 활용이고 미주 쉽니다. 자, 함수 fx가 연속이고 미주 쳐. 미주 두 줄 쳐. 그다음 밑에 뭐라고 한다면 FA와 FB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면 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내가 A하고 B를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 A가 더하기고 B가 음수든 아니면 A에서 함수값이 음수고 B의 값이 양수든 그래프가 연속이면 얘가 내려오다가 만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X축과 만나야 되지. 근데 X축과의 교점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거꾸로 음수에서 출발해서 양수가 돼도 X축하고 만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분명히 X축과의 교점인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호가 바뀌면 근이 존재한다. 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거기다 뭐라고 적냐? 부호가 바뀌면 부호가 한국말로 적는 거 좋아요. 부호가 바뀌면 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밑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 구분 안에서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0인 곳이 언젠간 있었겠고 0인 곳이 분명히 있었겠고 그 0이 된다는 건 방정식의 해무로 부호가 바뀌어야 근이 존재한다. 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